기억은 조작될 수 있다.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거짓 기억.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보존하는 사진이나 비디오가 아니다. 오히려 기억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가진 지식과 감정,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를테면 오늘 아침에 먹은 빵의 맛을 기억하려고 할 때조차 단순히 당시에 느낀 맛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빵에 대한 인식이나 최근에 본 광고 혹은 함께 빵을 먹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섞여 들어가 최종적으로 어제 먹은 빵맛이라는 기억이 재편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억은 극도로 유연하며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덧붙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적 상황뿐 아니라 법정 진술, 심리치료 장면, 집단적 사건, 기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먼저 기억이 재구성된다는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프레데릭 바틀렛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인간의 기억이 재생이 아니라 재구성의 성격을 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일련의 실험에서 참여자들에게 이야기나 그림 등을 제시한 뒤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이를 회상하게 하였는데 많은 경우 참가자들이 원래 이야기나 그림의 세부 사항을 자신들의 기존 지식, 추측, 문화적 배경에 맞추어 재조직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예컨대 영국 문화권 참가자들이 해외 문화권의 이야기를 자신의 익숙한 플롯과 인물 구도로 바꿔가며 기억해내는 시기였다. 이를 통해 바틀렛은 인간이 단순히 과거 경험을 그대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지적 틀에 맞춰 옛 정보를 가공하고 재해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스키마다. 스키마는 특정 상황이나 개념에 대해 이미 학습해둔 인지적 틀이나 지식 구조를 말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이를 스키마에 맞춰 해석하거나 저장하고 스키마에 들어맞지 않는 정보를 생략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지만 동시에 실제로는 없었던 정보를 있었을 건이라고 착각하게 하거나 반대로 있었던 사실을 무시하는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컨대 교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책상, 칠판, 걸상, 선생님 등이 연상된다. 특정 교실 상황을 회상할 때 실제로는 칠판이 없는 특별 교실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실에는 칠판이 있어야 한다는 스키마를 기반으로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억 왜곡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으로 오류 정보 효과가 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요약하자면 어떤 사건을 목격한 후 그 사건과 관련해 나중에 제시되는 잘못된 정보가 실제 기억에 섞여 들어가 최종적으로 거짓 기억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로프터스의 고전적 실험 중 하나는 교통사고 장면을 보여준 뒤 참여자들에게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집단에게는 차가 가볍게 부딪혔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라고 묻고 다른 집단에게는 세게 들이받았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라고 질문했다. 이때 단어 하나 차이지만 훨씬 격렬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smashed라는 표현을 들은 참가자들은 실제보다 높은 속도를 기억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깨진 유리가 있었다고 잘못 회상하는 비율까지 높아졌다. 실제 영상에는 깨진 유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지 실험실에서만 통용되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 목격자 증언이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언 절차, 심지어 언론 보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일상적으로 그때 그 사람은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 않았나요? 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아니 잘 기억나지 않는데 라고 했더라도 이 질문 자체가 일종의 암시가 되어 훗날에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빨간색 코트가 실제로 존재한 것처럼 바뀔 수 있다. 특히 경찰, 변호사, 의사, 심리치료사 등에게 받는 질문이라면 사람들은 더욱 쉽게 해당 정보를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소스 모니터링 오류 역시 거짓 기억을 유발하는 핵심 기제다. 이는 어떤 정보의 출처를 잘못 판단하는 문제로 예컨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내 경험으로 착각하거나 TV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을 실제로 내가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믿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소스 모니터링 오류는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꿈에서 본 일을 현실에서 겪었다고 착각하거나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을 내 아이디어로 기억해버리는 일은 누구나 한두 번 겪었을 법하다. 이처럼 출처에 대한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이 아닌 기억을 진짜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된다. 거짓 기억 현상 가운데 더욱 극적으로 주목받은 사례는 길 잃은 아이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로프터스는 참가자들의 가족에게 부탁하여 어린 시절에 참여자가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것을 사실처럼 전하도록 했다. 이후 연구팀이 해당 참여자들에게 어렸을 때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었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자 일부 참여자들은 실제로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기억을 진술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 자신을 찾기 위해 부모가 했던 행동까지 상세히 떠올렸고 심지어 그때 느꼈던 공포감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조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암시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거짓 기억 현상이 법정으로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범죄 사건에서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며 배심원이나 판사는 그들의 생생한 기억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결코 불변적인 것이 아니며 목격 당시의 공포나 흥분, 사건 후의 언론 보도, 수사관의 질문 방식,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와 사례에서 잘못된 목격자 진술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수감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의 경우에는 DNA 감식을 통해 뒤늦게 결백이 입증된 사례 중 상당수가 목격자 진술 오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심리치료 장면에서도 거짓 기억 문제는 논란이 된다. 특히 1980대, 1990년대에는 억압된 기억을 되살려내는 심리치료가 유행하면서 환자들이 실제로는 겪지 않은 아동기 성적 학대를 떠올렸다고 주장하거나 이전에 전혀 없었던 트라우마를 기억해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실제로 억압된 기억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만 치료사가 특정 서사를 암시하거나 유도했을 때 환자가 그에 부응하는 형태로 새로운 거짓 기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는 환자와 주변인에게 큰 혼란과 추가적 상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치료 과정에서 기억을 다루는 데는 항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거짓 기억의 형성은 사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 외에도 우리 일상 곳곳에 깔려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나 과오를 덜 부각되게 회상하고 성공이나 장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억을 편집한다. 또 특정 인터넷 기사나 루머를 여러 번 접하다 보면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사실로 믿고 떠올리는 진실 착각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기억 왜곡 현상은 굳이 누가 외부에서 암시를 주지 않더라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지적 정서적 편향에 의해 발생한다. 때로는 우리 삶에 적응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과 거리가 먼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비판적 관점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기억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접할 때마다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디서 들었고 누가 말했고 언제 보았는지를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체크하면 훗날 기억이 흐릿해졌을 때 출처를 착각하거나 왜곡시키는 확률이 줄어든다. 또한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을 다룰 때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예컨대 사진, 동영상, 문서 기록 등은 시간이 흘러도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증거이므로 기억만을 의지해서 내가 분명 그렇게 봤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다. 아울러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었을 때는 세부적 사실관계를 놓칠 가능성이 커지므로 중요한 판단이나 진술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변 사람들의 기억이나 시각을 교차 검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집단적 암시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수도 있으니 서로 다른 출처의 기록을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결국 기억은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가장 유연하고 불완전한 기록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이 단순한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과거 경험을 현재의 맥락에 맞춰 재해석하고 미래에 맞게 활용하는 창조적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거짓 기억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법적, 의료적, 사회적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내가 직접 목격했고 직접 경험했으니 틀릴 리 없다고 확신하지만 사실 그 확신 뒤에는 우리 두뇌가 만들어낸 수많은 해석과 암시, 스키마적 기대가 혼재한다. 기억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중요한 장면을 기록이나 다른 자료로 보완하고 여러 출처를 교차 확인하며 가급적이면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거짓 기억의 늪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구성하며 미래를 준비하는가를 보여주는 창이기도 하다. 우리의 기억이 불완전함을 자각하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의 사고와 인지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